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비문학 독해 자료인데요. 예술 작품으로서 삼강행실도입니다. 우리 삼강행실도라면 윤리적, 철학적 측면 또는 역사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진 그런 부분이죠. 또 문학적 소재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보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삼강행실도가 어떤 예술적 가치를 가질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술의 측면에 있습니다. 노자의 자연, 무의, 동중서의 음양론, 이 앞에서 배우는 거죠. 자, 모든 것은 공자의 인과 의가 바탕이 됩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인이라는 것은 어짐이죠. 이는 정의롭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극단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거는 어질지 못한 것이 되겠죠. 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어, 잘못이 있는데도 아이고 니는 그래 착하니까 어, 용서해 줄게 이러면 정의롭지 못하게 되겠죠. 자, 공자의 인과 의는 동양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인과 의가 강조되고 또 예법을 중시했죠. 자, 예법을 중시하다 보니까 또 형식과 격식에 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선에 보면은 당쟁 같은 것도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한 대립, 형식과 격식 때문에 심한 어떤 싸움이 일어난 경우도 있죠. 아마 노자의 자연과 무의는 그런 형식과 격식에 심하게 빠지는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자는 형식과 자체를 중시한 것은 아니고 인과 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동중서의 음양론도 결국은 음양론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서 세상을 설명했지만은 노자의 사상이나 동중서의 사상도 전부 다 아마 육아와 결합되었을 때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국어 선생님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동양 사상의 핵심은 육아 사상입니다. 조선도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했고요. 조선의 유교적 이념의 핵심을 삼강오륜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삼강이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입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겠죠. 오륜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유신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어떤 의리, 도리,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 남편과 아내의 다름, 어른과 젊은이의 질서, 친구 간의 믿음, 이렇게 5가지 덕목입니다. 자,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각자가 지킬 것은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라의 향가 충담사의 안민가가 생각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백성이 백성다우면 편안한 나라가 된다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면 행복한 미래는 저절로 열립니다. 자, 삼강행실도는 조선의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는 목판 판화입니다. 자, 바로 이 삼강행실도를 예술적 측면에서 살펴본 예술작품으로서의 삼강행실도입니다. 자, 삼강행실도는 조선의 판화작품으로 주목할 만한 예술작품이다. 사실은 조선시대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죠. 자, 이런 삼강행실도의 330점의 판화를 통해 조선 초기 미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팔만대장경도 있지만 이런 판화는 글자를 새겼지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죠. 자, 삼강행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초기 미술 작품의 전승을 알 수 있겠죠. 자, 예술 작품으로서의 삼강행실도의 의미입니다. 자, 삼강행실도는 조선 초기 미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판화 작품입니다. 자, 삼강행실도는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서 사선 방향으로 화면을 구획했다. 사선은 비스듬한 선이죠. 그 하나의 그림에 여러 장면을 적절하게 엮었습니다. 자, 사선 방향 화면 구획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에 여러 장면을 같이 묶을 수가 있었죠. 자, 일련의 장면들은 하나의 그림 안에 자연스럽게 담아내었고요. 이야기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또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선 구성의 그림은 이야기가 왼쪽 아래의 장면에서 오른쪽의 장면으로 진행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화면 구성은 조선시대 불화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바로 관경서 분변 상도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선 방향 화면 구성의 효과와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죠. 관경서 분변 상도라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또 전개하고 있네요. 삼강행실도의 사선 화면 구성 방식의 효과와 유래입니다. 대다수의 그림에서 사선 방향으로 화면을 구획하여 하나의 그림에 여러 장면을 적절하게 엮었고요. 이러한 화면 구성은 고려 불화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삼강행실도 그림이 있는데요. 자, 장면의 시간이나 공간, 내용 등에 따라 화면을 나누어 구성할 때 건물, 또 산수, 구름 등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하고 뒷부분에서는 건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 산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할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삼강행실도의 화면 구성의 특징입니다. 여기 건물도 있고 구름도 있고 산수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이게 문덕근화입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선 방향 구성과 또 건물, 산수, 구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자, 아래 단락에서 이제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개 방식은 얼마든지 또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건물의 공간구획. 여기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건물은 공간구획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요. 자, 문덕은하네요. 문덕은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덕은하 이 부분에서는 내동의 건물은 전부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전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또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 사선 방향으로 이어지는 사선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구성되는 사선 방향이다. 자, 서로 바짝 붙어 있죠. 건물들이 붙어 있고 담장이나 칸막이 같은 그런 구역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도 화면의 공간을 지붕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또 지붕들이 화면을 또 장면에 따라, 이 지붕들이 장면에 따라 화면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강행실도의 건물의 기능입니다. 자, 건물의 배치를 통해 공간이 구획되고 있고 지붕을 활용하여 장면에 따른 구획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하나의 장면이 아니고 각각 다른 장면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삼강행실도에서 산수의 공간은 건물의 역할을 받는데요. 산수의 공간은 구획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배경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건물이 구획을 우선적으로 했다면 산수는 또 배경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을 표로, 산수와 건물 표로 그래서 또 어떤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자, 이야기의 내용상 산이 배경으로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산을 표현하는 선들이 여러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장식적 기능이 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배경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또 장식적 역할도 한다. 자, 산수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도 있는데요. 구름은 하늘을 표현하는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죠. 구름은 하늘이잖아요. 선생님이 어제 사실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상원고등학교 구름이 있는 하늘을 사진 찍었는데요. 블로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공간이나 시간을 또 구역하기도 하고요. 여백을 채우거나 신비로운 분위기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또 구름은 건물이나 산수에 비해 곡선이나 두 겹의 선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화면의 장식적 효과를 나타낸다. 구름은 또 선을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공간을 생략하여 나타낼 때 구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구름의 기능입니다. 자, 특히 반백당은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림의 경계가 되는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구름을 배치하여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죠. 자, 공간적 배경이 넓은 궁전의 일부임을 또 암시합니다. 그죠? 자, 공간을 생략한 효과가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삼광행실도에서 산수와 구름의 기능입니다. 자, 건물과 산수와 구름의 기능을 비교해 보는 것 중요하겠죠. 자, 산수의 공간은 구획을 표시하는 기능도 하지만 배경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요. 구름은 하늘을 표현하는 요소로 활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공간이나 시간을 구획하고 여백을 채우거나 신비로운 분위기와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삼광행실도는 그림의 평행투시도법이 일찍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평행투시도법이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삼광행실도의 의의입니다. 그죠? 자, 문덕원화의 건물의 내부 공간은 평행투시도법에 처리되었는데요. 자, 1점 투시도법이라고도 하는 평행투시도법은 깊이나 거리감, 입체감 등을 형성하는 선인 소실선이 한 점에 모이도록 하여 전부 모든 선이 가운데 쭉 모이죠. 이게 서양의 바로 원근법도 이런 방법이죠. 3차원의 입체감을 느끼게 할 때 사용되는 도법이다. 자, 여기서 평행투시도법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자, 평행투시도법의 특징인데 원근법입니다. 아마 서양 미술에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미술 선생님과 의논을 하면 되겠죠. 이러한 도법은 고려 시대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조선 초기까지 크게 유행했답니다. 그 삼강행실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행투시도법의 전개죠. 자, 평행투시도법이 고려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고 조선에 크게 유행했음을 삼강행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삼강행실도에 사용된 평행투시도법입니다. 자, 삼강행실도에 사용된 평행투시도법은 깊이나 거리감, 입체감 등을 형성하는 선인 소실선이 한 점에 모이도록 하여 3차원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술작품으로의 삼강행실도 건물, 산수, 구름, 또 평행투시도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어땠습니까?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이기도 하고요.
예술작품의 가치를 가지는 삼강행실도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 느낌을 얻었습니까?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라고요. 자, 뒷부분에 내용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한 예술작품으로서의 삼강행실도, 자, 건물, 산수, 구름의 기능, 또 평행투시도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